LA의 봄, 새로운 홈페이지로 새 단장한 라디오 서울과 함께 느껴보세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미국 대학이 친팔레스타인 시위를 강력히 진압하면서 학생들은 한 발 더 나가고 지금은 폭발 직전의 비등점입니다. 예일에 이어 뉴욕 유니버시티 학생들도 학교가 이스라엘에 무기 파는 그런 제조 회사에 투자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촉구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반유대주의를 비난하지만 동시에 팔레스타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비난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캠퍼스 시위는 나라의 수치라면서 모든 책임을 바이든 대통령이 져야 한다고 반복해 외칩니다. 의회 멤버들은 이번 사태의 진앙지인 콜롬비아 대학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은 이 같은 사태의 근원인 벤자민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가 사임해야 한다고 드디어 말했습니다. 구글은 직장은 정치 행동의 장이 아니라면서 친팔레스타인 행동을 해온 직원들을 추가로 해고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허쉬머니 재판 이틀째입니다. 오늘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허쉬머니 재판과 관련된 배심원, 재판부의 스텝 등에 대해서 개그 오더를 위반했는지부터 판결을 하고 허쉬머니 재판 이틀째 시작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연방 대법원의 낙태 판결 이후에 처음으로 플로리다주를 방문합니다. 가장 가혹한 낙태 금지법 시행을 앞둔 플로리다주를 자기 편으로 만들려는 야심찬 방문입니다. 오레곤주의 한 도시 홈리스 정책이 옳은지 아닌지를 연방 대법원이 심의합니다. 연방 대법원은 홈리스니스를 범죄화할 수 없다. 오늘 LA타임스 사설 제목입니다. 북한이 핵방화세라는 핵반격 가상 종합 전술 훈련을 하자 미국도 주목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요즘 이제 미국 뉴스를 보면요. 앞으로도 한 6주일에서 7주일 넘게는 이런 모습이 이어질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CNN이나 MSNBC는 너무 많이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허쉬머니 그 재판 그곳에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건은 다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중간중간 나오는 어떠한 그 증인들의 증언과 그에 따른 그 민심의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그 정도만 그 언론에서 체크를 해주면 될 것 같은데 하루 종일 이 재판이 끝날 때까지 CNN과 MSNBC는 생중계를 하고 그에 비해서 또 팍스는 투머치 보도를 안 하는 것, 보도를 안 하는 정도가 지나치다 하는 그런 것이 느껴집니다. 저는 이제 정했습니다. 뭐 어떤 일이든지 처음에 시작할 때 그리고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 자세히 보도를 해드리고 그렇지 않으면은 브리핑 정도는 해야지 되겠죠. 왜냐하면 뉴스를 계속 이제 팔로우업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해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는 있다고는 그 정도는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시시콜콜한 모든 증언과 모든 증인 이런 것을 보도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오늘은요, 먼저 여러분들께 지금 미국 꼭 그 아이비리그가 있는 동부 뭐 뉴욕 중심이라든가 보스턴이라든가 이런 뭐 뉴헤이븐 이런 데만 중요한 게 아니라 버클리에서도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이후에 계속 시위가 있긴 했지만 좀 그 시위가 강해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미국은 예를 들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어떤 인종차별, 인종분리 정책을 쓴다던가 아니면 누구나 세상에서 다 알고 있는 베트남전 반전 이런 것들이 다 학교 캠퍼스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베트남 전쟁 그 아주 시위가 강했던 때가 1968년 아니었겠어요. 그때가 이제 하이라이트 시점이었으니까. 그런데 그 뒤로 70, 80, 90, 2000, 50 몇 년이 지난 뒤에 지금 다시 대학교 캠퍼스에서의 시위를 진압하는 방식이 강해졌습니다. 강해졌다는 것은 학생들의 거부하는 몸짓이 그만큼 격렬해진다는 것을 뜻하고 이게 이제 심지어 어제는 컬럼비아 대학교인가요? 제가 보면 아는데요. 메모해 놓은 거 보면은 나올 겁니다. 학생들에서 교수, 교직원까지 이 시위를 하는 것에 가담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티핑 포인트 무슨
완전히 폭발 직전의 비등점이라고 표현을 하는 매체들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어제는 미국과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패스오버 6월절이 시작되는 어제 저녁이 그런 날이었죠. 그러면 6월절이 시작된다 하면은 400년 동안이나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탈애굽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두고 신앙, 가족, 사랑, 평화, 회개, 종교 다지기 이런 걸 하는 건데 어제가 최근에 수십 년 동안 사이에서 미국 대학교에서의 하나의 이슈를 놓고 한 시위 가운데 가장 격렬했습니다. 친팔레스타인 시위인 겁니다. 경찰의 대응도 무척 강해졌고요. 수업은 이제 온라인으로 콜롬비아 대학의 경우 외부 사람 출입 금지 하버드 대학교에 가면 그 뜰이 있잖아요. 큰 뜰 그 야드. 그 야드도 지금 막아버렸습니다. 체포하고 너무나 당연하게 그리고 정학 주고 정학만 주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 퇴학할 겁니다. 하버드 예일 이런 데 들어가기 힘든 그런 학교를 들어갔는데 친팔레스타인 나 좀 잘해주세요가 아니라 친팔레스타인 가자에서 굶어서 숨지는 그런 어린아이들을 없게 빨리 이거 막아야지 됩니다. 이런 시위 물론 시위대 가운데는 격렬한 구호를 외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학생들 교직원 교수들도 있지만 아무튼 그런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시위를 하다가 퇴학당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습니다. 학교에선 또 오죽하면 그렇겠습니까? 이걸 막아야지 되니까. 학교는 여러 가지 뜻으로 그렇죠. 꼭 안전만 가지고 그렇겠습니까? 학교도 돈입니다. 사립학교잖아요. 거의가 지금 시위를 주도하는 학교들이 돈과 연관돼서 수업 취소하고 아니면 온라인으로 이번 학기 끝날 때까지 강의를 하고 이스라엘은 계속 그 라파지구 지상군 투입하려고 작전을 진행 중이고 그래서 지금 미국 대학 캠퍼스가 사회 정치 불안의 온상지가 돼버렸습니다. 컬럼비아 대학의 경우는 바너드 그 칼리지와 같이 있고요. 컬럼비아 대학교가 교수와 직원, 학생이 같이 연대를 하는군요. 워낙에 이 컬럼비아 대학교 학생들의 시위가 대단해서 베트남전 그 당시부터 그래서 이제 여기를 지금 주목하는 거고요. 그렇게 학생들의 시위가 강해지면 이스라엘계 학교에 그 지원을 하는 사람들도 대단합니다.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의 구단주죠. 컬럼비아 대학교 졸업생인 로버트 크래프트가 학교에서 왜 이것도 못 막아? 저 시위를 왜 못 막고 우리 유대계 학생들을 힘들게 하는 거야? 6월절에 패스오버 시작되는 저녁에 학교가 이걸 잘 잡을 때까지 지금 이 크래프트라는 컬럼비아에 가면 그 건물 이름도 있지 않나요? 이 사람은 이거 시정할 때까지 나는 아무것도 돈 안 주겠어. 돈입니다. 돈이 무기예요. 모든 지원을 중단한다고. 이 학교에 대해서 믿음을 잃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제 학교 가서 이 사람 기자회견 했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 K자가 지금 건물 이렇게 보이는 거 보니까 본인의 이름을 딴 그 건물 앞에서 그렇게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뉴욕 유니버시티에서의 시위가 굉장히 거셌거든요. 어제 예일대도 마찬가지고 뉴욕 유니버시티와 예일대학교 학생들은 지금 이렇게 무작정 퍼붓고 있는 이스라엘의 무기 그 무기를 다 미국에서 원조받은 돈으로 미국 무기 제조회사에서 사가는 거잖아요. 그런 제조회사와 관련된 이런 투자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MIT 학생들 시위도 굉장하거든요. MIT에는 워낙에 연구 중심이니까 이스라엘 군에서도 이 MIT 연구실을 지원을 합니다. 당연히 무기와 관련된 것을 연구를 해달라 하는 거겠죠. 우리 그거 돈 받으면 안 된다. 더 이상 이스라엘 군으로부터 받는 돈으로 연구를 해서 뭐하랴 이런 얘기들을 학생들이 지금 하고 있고요. 버클리 대학도 마찬가지고 미시건 대학교의 시위도 아주 강합니다. 에머슨 칼리지나 터프츠 대학교에도 대체적으로 또 학생들이 그 캠프를 치고 있어요. 학교에 곳곳에 텐트를 치고 캠프장을 만들고 그러면 또 경찰들이 와서 또 다 이제 제거를 합니다. 컬럼비아 대학처럼 직접 뉴욕 경찰국에 총장이 전화를 걸어서 제거하고 나면 학생들은 또 학생들의 이유를 밝히죠. 아니 여기가 그런 표현의 자유를 할 수 있는 곳으로 지정된 곳에서 우리가 텐트를 쳤는데 왜 이 텐트를 제쳐내지? 하면 다시 이제 할 수 없이 법에 따라서 텐트를 치도록 할 수밖에 없는 이런 학교와 학생들의 대치가 아주 심하고요.
그래서 AFP 통신과 인터뷰를 한 알레한드로 타논이라는 학생이 지금 미국이 이 캠퍼스 안에서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아파르테이트 그 인종 분리 정책에 대한 역사적인 시위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친팔레스타인 시위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항상 친팔레스타인 시위가 있으면 건너편에서는 친이스라엘 시위가 있습니다. 그건 역사의 반면이다. 역사의 또 다른 반면은 우린 편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요. 뉴욕 유니버시티는 학생들이 뭐 막 체포되는데 이제는 뭐 100명 이상 단위로 체포가 되니까 대학교에서 한 대학당 당연히 경찰이 이제 경찰차를 버스를 가지고 오지 않겠어요? 그러면 안에 있는 학생들은 이제 그 안에서 손도 조금 묶인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런 포즈였는지 학생들이 안에 있고 끌려가는 학생입니다. 경찰차에 타고 경찰 버스에 타고 그럼 밖에서 친구들이 그 휴대폰으로 이거는 기록을 하는 거죠. 역사적인 기록을 하고 생각을 해보세요. 틱톡이라든가 많은 소셜미디어에 학생들이 그 장면을 올리는 겁니다. 친구들이 잘 갔다 와 뭐 이런 표정도 서로 인사 나누면서 그리고 그 학교 안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그 학생들이 적어온 것을 보면은 우리는 침묵하지 않는다. 싸울 것이다. 그런가 하면은 또 무슬림계 학생들은 또 막 시위하다가도요. 일정한 시간이 되면 땅에 딱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 학생들 보입니다. 컬럼비아 대학교 밖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 가지 시위가 있는데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시위대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테러리스트, 하마스를 가리키는 거죠. 테러리스트라고 써서 그걸 계속 강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아직도 테러리스트라고 부르는 테러리스트이기도 한 하마스가 잡고 있는 인질들 사진 같은 것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는 이스라엘 기, 또 이스라엘 기 이런 것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도 학생만 학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학생증 다 보여주고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하버드도 지금 컬럼비아 대학교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계 학생들의 활동은 중지하지 않는데 대학들에서 대체적으로 팔레스타인계와 관련된 학생 조직의 활동은 완전히 정지시킵니다. 그럼 학생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젊었을 때 순수성과 그 본인이 믿는 바가 너무 정치적으로 돈 계산하고 표 계산하고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신념에 따라서 하는 학생들이 많지 않겠어요. 물론 그 학생들 가운데는 굉장히 정치적이기 때문에 뭐 계속 그런 정치 활동으로 하는 학생도 간간히 있겠습니다만은 대부분보다 훨씬 많은 학생들은 본인들의 신념에 따라서 그냥 컴패션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심하다는 거죠. 지금 팔레스타인에 하는 것이 당장 휴전해라 하면서 이제 그런 뭐 정학당할 수 있어? 퇴학당할 수 있어? 하는 것까지 감수하고 부모님께 말 안 하고 지금 이게 미국 대학교의 모습입니다. 컬럼비아 대학교에서는 랍비가 유대계 학생들에게 다 집으로 돌아가라 이런 경고를 뭐 어제 그제 계속 하고 있고요. 경찰이 예일대학교 학생들도 아주 만만치 않은 그런 계획으로 그런 시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일대학교에 배치된 경찰들은 폭동 대처반입니다. 완전히 그 뭐 여러분들 뭐 그 보실 때부터 이 머리부터 발까지 그리고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도구 내지는 무기 같은 것이 폭동에 대처하는 그런 전담반이 지금 학교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예일도 학교가 왜 무기 제조 업체에 투자를 하지? 다 돈이랑 연관돼 있다니까요. 이렇게 콜롬비아 대학교의 동문처럼 그래? 이거 친팔레스타인 시위 잡지 않으면 돈 안 줄 거야. 라든가 아니면 학교 자체가 이스라엘 정부로부터 받는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돈이 너무 많이 지금 연관이 돼 있고요. 아무튼 뉴욕 유니버시티도 경찰이 체포하고 학생들을 텐트 치우고 했습니다. 버클리에서도 지금 마찬가지로 서부에서는 버클리가 조금 시위가 조금 강한 것 같고요. 구글은 며칠 전에 농성하는 이스라엘 정부의 어떠한 그 클라우딩 그 시스템을 12억 달러에 팔았는데 그게 아주 찜찜하다. 이게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데 쓰여지고 있어. 이게 이제 구글의 직원들의 주장이고 구글 회사는 그렇진 않아. 그런 정도의 것을 판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지만 농성이 이어지니까 얼마 전에 몇십 명 또 어제도 20명에서 한 50명 정도는 드러난 사람들 지금 해고가 됐거든요. 그 CEO가 하는 얘기가
이건 우리 직장은 직장이지 무슨 직장에서 그렇게 정치적인 활동을 하느냐. 무슨 정치 토론도 그렇고 그래서 서로 동료들을 불편하게 하고 파괴적인 문제를 놓고 싸우는 곳이 이게 직장이 아니다. 우리는 그 뭔가 사업장이라는 거예요. 사업장을 나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해고를 하고 있고요. 아무튼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컬럼비아 대학교 총장도 사임해야지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공화당 정치인들 늘어나고 있고요. 왜냐하면 컬럼비아가 지금 진앙지가 돼버렸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제 이제 어떤 기자가 물어봤어요. 컬럼비아 대학교 총장이 사임해야지 된다고 주장들을 정치인들이 하는데 사임해야지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얘기를 했고요. 반유대주의 시위를 비난하십니까? 이런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양측에 좋은 사람들이 있다. 이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에 백인 우월주의자와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시위를 할 때 양측에 좋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해서 비난을 엄청 많이 받았죠. 근데 똑같이 문장도 똑같습니다. 양측에 fine people이 있다. 좋은 사람들이 있다. 물론 내용은 좀 다른 겁니다만은 그래서 반유대주의를 비난하는 자체는 이건 용납할 수 없는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팔레스타인에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칭찬받을 만한 거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사회에 대한 관심도라든가 아니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그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든가 그래서 양측에 fine people도 있지만 이런 규탄받을 만한 사람들도 있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캠퍼스 시위는 나라의 수치다. disgrace 시킨다. 이 나라를 this country를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뭐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합니다. 본인의 스타일대로. 이 모든 책임은 다 그냥 바이든 대통령에게 있다 하는 것을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특히 컬럼비아 대학교와 뉴욕 유니버시티를 꼭 집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나라를 수치스럽게 만든다. 근데 이게 바이든의 책임이긴 한데 바이든이 나쁜 말하고 나쁜 시그널을 주고 잘못된 그런 그 wrong tone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이제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얘기고 바이든 대통령의 얘기고 제가 확실하게 정리된 기억은 아니지만 이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거의 첫 번째 주쯤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레츠의 한 그 비즈니스 칼럼니스트가 쓴 글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는데 지금까지는 미국이 학교도 그렇고 학교 당국도 그렇고 워낙에 이스라엘 돈이나 또 미국의 기업인들도 유대인이 아니더라 할지라도 굉장히 그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상대로 돈을 많이 벌고 있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가서 뭘 팔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상대로 본인들이 돈을 많이 벌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지지하는데 젊은 세대들은 그게 아니다. 전혀 관련이 없다. 그런 본인의 개인적인 이득과는. 그래서 미래를 생각할 때는 젊은이들의 말도 들어야지 된다 하는 것을 이스라엘의 하레츠라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보는 영어 신문의 비즈니스 칼럼니스트가 쓴 그런 글이 생각이 나는데 지금까지는요. 완전히 이게 폭발을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건 이제 또 이스라엘이 앞으로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군사적으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위험성은 있기 때문에 캠퍼스에서의 친팔레스타인 시위를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집융자, 커머셜, SBA 융자, 급한 하드머니까지 모든 융자를 잘하는 융자나라 공동펀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부분 언론의 탑뉴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 모습 오늘도 이제 법정에 출두했기 때문에요. 공식적인 허시머니 재판 이틀째입니다. 어제 하루를 좀 양측만 간단히 정리를 해보자면 검사 측은 엘빈 브래그는 혼외 관계를 맺고 스토미 데니엘스라는 포르노 배우에게 돈 주고
이런 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처음도 아니고 과거에 효과가 있었다. 그런데 이게 돈과 섹스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정말 전례 없는 방식으로 거짓말을 반복하는 거짓말장이, 속이는 사람. 그리고 그것이 이번에는 대통령 선거와 연관돼서 연방선거법을 위반한 것이고 뉴욕의 사업 기록도 거짓으로 한 것, 이거 범죄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마이클 코엔이라는 트럼프의 전 변호사의 증언을 믿지 말아라. 본인이 포르노 배우에게 그 얘기, 대통령과 잠자고 했었다는 얘기 하지 말라고 하면서 13만 달러를 건네줬었다는 것을 그 말 믿지 말아라. 저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이클 코엔은 그 일로 인해서 감옥살이까지 한 사람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는 지금 플로리다주에 있어야지 될 사람인데 왜 여기 와서 내가 이렇게 발이 묶여 있는가 그런 얘기를 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사는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만약에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했었다는 거 그게 무슨 죄인가? 그게 민주주의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선거자금법 위반인 거죠. 기록도 이건 그냥 변호사 수임료 이렇게 해서 한 번 해준 게 아니라 계속 나눠서 뭔가 설명을 했는데 그게 결국은 그 13만 달러는 스토미 데니엘스에게 간 것을 서류를 조작했다는 것이고 그 의도는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고 그게 나쁜 거지? 그게 민주주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결국은 12명의 배심원이 결정을 합니다. 배심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팀을 믿는가? 변호팀이 얘기하는 대로 판사도 무슨 라틴계고 또 무슨 또 뭐죠? 그 검사들도 또 왜 흑인계고 그런데 이거는 그다지 좋은 작전은 아닐 수 있을 것 같아요. 배심원 가운데서도 다 백인은 아니지 않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트럼프 측에서 얘기하는 그런 마녀 사냥이다와 여러 가지 인종적인 문제와 등등 하는 것을 배심원들이 믿느냐 아니면 검사에 해도 이건 너무한다 하는 그런 말을 믿느냐 배심원들이 12명이 결정을 하고요. 또 있죠. 이걸 중간중간 나오는 뉴스를 유권자들이 보면서 아마 굉장히 이제 중간에는 좀 듣기 거북한 얘기들도 많이 나올 테고요. 사안이 사안이니만큼 유권자들이 마음을 변할 수가 있습니다. 검사 측과 변호사 측이 영 이제 서로 다른 반대 방향으로 유권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선거 결과 이거 유죄받았다고 선거에 나가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선거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죠. 중도층의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이미 마음 자체는요. 약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시간이 지나면서 불리해지는 것 같거든요. 바이든 대통령은 최악의 상황이 거의 나왔습니다. 그 바이든 대통령의 최악의 상황이라는 것은 일찌감치 나와서 바이든이 도저히 좋게 할 수 없는 겁니다. 물론 지금부터 무슨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아니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 돌발 변수가 나올 수는 있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최악은 피한 것 같고 최악이 지난 12월부터 엊그제 우크라이나에 610억 달러를 지원한다는 안이 통과되기 전까지였습니다. 앞으로 나빠져도 그보다 더 나빠질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도 지금 비등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차오를 때까지 차올랐거든요. 바이든에 대한 그 반대하는 이런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있고 나이에 대해서는 이미 이것도 이제 사람들이 여기 끝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차라리 포기하는 것밖에 안 남았는지도 모릅니다. 그에 비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금씩 뭔가 그 본인에게 호재가 디클라이닝 되고 있다는 지금으로서는 그런 감은 들고 그러나 이렇게 말씀드리는 순간에도 선거는 11월 초 아직까지 몇 개월이나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해야지 되고요. 더군다나 유죄 판결이 나온다면 그렇다면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은 유죄 판결이 나오고 나서 높아질 리는 없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금부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재판이라든가 앞으로도 또 재판이 이어질 테니까 결론은 선거 전에 안 나더라도 이 케이스만 아마 선거 전에 나올 것 같은데 만약에 무죄라면 날개를 다를 수 있지만 유죄라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그리고 무죄여서 날개를 단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 날개를 단다는 것은 선거 캠페인을 할 때 이거 봐.
내가 말했지. 마녀 사냥이라는 건 맞지. 거기서는 그렇지만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여자 관계가 어떻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보다 더 나올 겁니다. 당연히. 그런 것을 보면서 마음속에는 에이 그래 무죄가 나왔다 할지라도 아이 저 사람은 안 되겠어. 좀 너무 지저분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라고 말씀을 드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도 졸았고 그러니까 첫날 언론이 거짓말 치는 거야 하는 게 거짓말이 아닌 거죠. 계속 지금 졸고 있습니다. 재판정에만 나가면 졸고 있고 그리고 어제도 나 스토미 데니엘스라는 여자와 잠 안 잤어. 잠을 안 잤는데 돈을 왜 주냐고요. 잠을 안 잤다고 딱 잡아뗍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오늘은 데이빗 페커라는 사람이 증언을 하는데 이 사람 내셔널 인콰이어러의 전에 그 편집자였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딱 잡아가지고 돈 받고 해주고 그냥 놓아줘 버리고 하는 그런 그 뒤처리를 많이 했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스토미 데니엘스와 나는 안 잤다라고 트럼프 전 대통령 계속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여기서 어느 정도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날은 스토미 데니엘스가 증언하는 날이 될 겁니다. 어떻게 잤는가? 그가 어떤 뭔가를 얘기를 하겠죠. 그쪽에서도 이겨야지 되기 때문에. 그럼 예전에 생각을 해보세요.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시절에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뭐가 어땠다 아주 그냥 그 사적인 부분 같은 것에 대한 모니카 루윈스키의 증언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듣고 보면서도 계속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거 뽑아야 돼 말아야지 돼 하는 사람이 뽑아줘야지 되겠어 라는 쪽으로 가기는 힘들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개그 오더에 대해서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네요. 그 검사 측에서 이 재판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많은 뭐 예를 들어 배심원이 될 만한 사람이라든가 또 이제 그 주변 그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그 가짜를 퍼뜨려서 그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피해를 보고 있다. 개그 오더를 한 10개 어겼다고 얘기를 해요. 거기에 대한 판결을 이제 그 후앙 몰천 판사가 내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제 것도 전부 트랜스크립이 나왔고요. 저는 다는 안 봤지만 그냥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내용이 너무 방대하니까 이랬었지 하고 리마인드용이라고 할까요?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이 나올지 지금 재판 진행 중입니다. 그에 비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뉴욕 그 법원에 크리미널 법원에 묶여 있는 동안에 지난주에도 사흘 연속 펜실베니아주를 갔고 역시 격전지죠. 그리고 이제 오늘은 플로리다주를 갑니다. 플로리다주 전 같으면 안 갔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플로리다주가 스윙 스테이트였어요. 퍼플 스테이트에서 어느 순간 트럼프 전 대통령 등장하면서 완전히 레드 스테이트로 변했죠. 그러나 레드 스테이트로 변한 중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을 해서 연방 대법원에서 보수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세 사람이 들어간 뒤에 수십 년 전에 50년 전에 미국의 낙태가 거의 합법화된 것을 그걸 뒤집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플로리다주에서는 5월 1일부터 임신 6주일 이후에는 낙태를 할 수 없게 되는 법이 집행이 됩니다. 여성들이 임신했는지 잘 느끼지 못한다는 그 순간인데도 그것도요. 뭐 낙태를 6주일 이전에 하려고 해도 병원을 몇 번을 방문을 해야지 되고 이러니까는 거의 그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일이 있으니까 물론 또 플로리다주가 워낙에 레드 스테이트니까 그 같은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성들 가운데서는 싫어하고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하는 심지어 남성들조차도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겨냥을 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그래 이참에 플로리다주도 우리가 한번 이번에 이길 수 있다는 것을 희망을 품어봐야지 되겠어 하고 오늘 가는 거죠. 가서 무슨 연설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플로리다주에서 5월 1일부터 아주 미국에서도 가장 가혹한 것에 속하는 낙태 금지법이 시행이 된다는 이 책임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있는 겁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할 테고요. 그리고 이 낙태권에 대해서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특히 여성이기도 하니까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공화당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영리하기 때문에 여론을 알고 낙태 문제에 대해서 다른 공화당보다는 강하게 안 나가죠. 전국적으로 만약에 그 공화당이 다수당이 돼서
낙태를 금지한다는 법안을 만들어 가지고 오면은 처음에는 머뭇거리다가 서명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표를 의식한 거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아마 예비선거였으면 서명하겠다고 했을지도 몰라요. 예비선거는 다 끝나서 본인이 공화당 후보가 될 게 거의 확실하니까 지금부터는 중도층을 확장을 해나가야 되는 거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이나 세계 어느 나라나 선거 때가 되면 평소에는 나에게 그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던, 말하자면 우리 편, 우리 당 사람들은 선거에 어차피 나가서 찍는다면 상대당을 찍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중도층 확보, 중도층 확장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도층 확장을 위해서 공화당의 다른 정치인들보다는 낙태에 대해서 좀 온건한 입장인 거죠. 다른 정치인들은 너무나 뚜렷한 겁니다. 그 사람들도 정치하는 거고 트럼프도 정치를 하는 건데, 다른 공화당 정치인들은 대부분이 시골 지역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시골 지역 사람들이 낙태에 대해서 훨씬 낙태 금지해야지 된다는 비율이 높으니까 그렇게 활동을 하는 거고요. 플로리다주를 승리할 수 있는 주, 이렇게 보고 나서는 여기에 또 바이든 대통령의 장점이 작용을 합니다. 장점이라기보다 지금 좋은 위치가, 돈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하루에 얼마라고 하던가요? 엄청나게 많은 돈을 변호사 비용으로 쓰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 그럴 필요도 없고 돈도 많고 하니까 직접 가지 못하는 데는 텔레비전 광고로 쫙 그 중도층 향해서 하고, 그리고 플로리다 같은 경우는 광고도 뿌리고 본인이 직접 가기도 하고, 낙태와 더불어서 플로리다가 총기 소지의 자유가 이 민주당 쪽이나 중도층에서 볼 땐 너무 자유롭다,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몇 가지 뭐 마가의 극단주의를 거부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아마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플로리다주에 가서 할 것 같습니다. 이건 좀 하나 눈에 들어오던데요. 그 스티브 배넌이라는 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번째 백악관 그 수석 전략가가 전쟁룸이라는 본인의 팟캐스트를 운영을 하는데, 공화당이 비밀리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기를 원한다, 그런 공화당 하원 의원들을 막 비난을 하면서, 특히 짐 조던이 프리덤 코커스를 처음 만들었고 공동 의장을 했던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트럼프를 지지하고 하는데, 왜 짐 조던에게 조지아주 검사라든가 뉴욕의 그 검찰총장 같은 사람 나오라고 해서 청문회 하지 않느냐, 이거 부정선거인데 왜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하고 이렇게 트럼프를 괴롭히느냐 하면서, 짐 조던이 법사위원장이니까요, 하원에. 그런 것을 안 한다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패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공화당 하원에 많아, 이렇게 지지를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스티브 배넌이 모르지 않을 텐데 사람들이 본인보다 바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짐 조던이 얼마나 강하게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고, 심지어 바이든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사람이잖아요. 바이든 대통령 아들과 함께. 그런데 아무런 증거도 없이 그렇게 해서 그것도 안 되고, 국토안보부 장관 탄핵이라든가 뭐 될 걸 가지고 해야지, 잘못해서 뭐 예를 들어 조지아주의 검찰총장이나 조지아주의 그 파니 윌리스 검사 같은 사람을 청문회에 내세우다간 역풍 맞을걸요, 아마도. 아무튼 지금 공화당의 분위기, 민주당의 분위기 전해드렸고요. 잠시 뒤에는 미국의 대도시에는 전부 홈리스 피플 문제가 있고, 이게 해결하기는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어제 저희 라디오 서울, 여러분 요즘에 알고 계시죠? 저희가 하는 두 가지, 잠시 뒤에 말씀드리면서 광고 들으시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제가 봤더니 오늘은 광고에 안 들어있네요. 아마 다음 프로그램에는 들어있겠죠. 저희가 5월 1일 효도잔치 하는 것 알고 계시죠? 전영록 씨 오시고, 제가 지금 보니까 그 자세한 뭐 시간표라든가 이런 것이 없어서 내일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이 웹사이트를 새로 만들어서, 요즘 이제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뭐 양들이 많이 들어있었고 약간 좀 무거웠던 감이 있거든요. 굉장히 속도도 빠르고 뉴스의 흐름 같은 것도 무척 빠르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저희 어제도 보니까 저희 새로 웹사이트 만들어서 가동한 지 이제 2주일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보니까 집이 없어 노숙한 게 범죄인가 아닌가 이런 기사가 하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오늘 아침에 그 정연호 보도국장 그 보도로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노숙 금지 둘러싼 연방 대법원 심리 첫날 진보와 보수 대법관 의견 갈려 이런 내용이거든요. 저는 이 두 가지의 리포트를 포함을 해서 조금 어피니언이 들어간 LA타임즈의 사설을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LA타임즈 사설은 LA타임즈 자체가 굉장히 진보적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이 케이스가 오레곤주에 살고 계신 분들 안녕하세요. 그레츠 패스라는 시에서 이제 2018년도에 시작이 됐었던 그 같은 케이스에 대해서 연방 대법원이 홈리스 피플을 벌을 줘야지 되느냐 말아야지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는 건데요. LA타임즈 사설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집이 없고 갈 곳이 없다면 그래서 길에서 잠을 잤을 때 벌금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벌금을 내지 못해서 감옥에 가야지 되는 이런 거 이게 이제 오레곤의 그랜츠 패스 시의 시조례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정부에서 이것을 시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다가 고소를 당했어요. 이제 홈리스 피플 측에서 해서 연방 지방 법원과 제9 항소법원은 그렇게 할 수 없다. 그 벌금을 내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홈리스 피플들에게 아니면 감옥을 보내는 걸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수정헌법 8조에 위반된다 하는 건데 수정헌법 8조가 뭔지 또 찾아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정헌법 8조에는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처벌을 금지한다.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이게 그럼 홈리스 피플에게 잘 곳이 없어서 길에서 잠을 잤는데 홈리스 피플에게 $295를 내고 아니면 감옥에 가고 그것도 이제 2번, 3번 하면은 계속 벌금도 늘어나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 그랬더니 이것은 수정헌법 8조에 위배된다. 항소법원까지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시에서 연방대법원에 심의를 해주세요. 이거 특별하게 다시 패티션도 받아서 해서 연방대법원이 이럴 때 안 맞는다 할 수도 있는데 오케이 했습니다. 기각하지 않고 해서 심의가 시작이 되는데 시조례 자체가 벌금이 첫 번째 295일 감옥 30일 등등 해서 늘어나는 것이고 홈리스 피플이 이 도시에 600명이 있는데 쉘터는 한 개가 있답니다. 그 한 개 쉘터가 기독교 쉘터네요. 복음 구조 미션이라는 그런 곳에서 하는 건데 홈리스 피플이 600명인데 침대는 130개가 있고 거기에 들어가려면 하루에 2번은 예배에 참여를 해야지 된답니다. 그리고 신체적으로 특별하게 아프지 않는 한 또 전도를 해야지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 게 있다 하는 것이고 그럼 이게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는 로스앤젤레스와는 좀 다르다. 로스앤젤레스도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많지만 로스앤젤레스는 시와 카운티가 어떻게 하든지 돈이 문제지 사람들을 영구주택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여러 가지 그 서비스라든가 임시주택 옵션이 있는데 로스앤젤레스는 근데 그 오레곤의 그 도시는 그런 건 없으면서 $295 첫 번째 벌금을 내라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오레곤 시를 대표하는 변호사가 로스앤젤레스 변호사입니다.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런 시 조례를 만들어 놓고 이걸 집행하지 못해서 계속 이렇게 텐트 이런 것들이 늘어난다. 그러니까 벌금을 많이 내게 하고 못 자게 하고 해야지 우리 도시에는 그게 안 온다. 그러한 그 상황이 홈리스 피플들이 안 온다 하는 그런 주장이잖아요. 로스앤젤레스 타임즈가 거기 로스앤젤레스가 아닌 것 안다. 아는데 불편하게 해서 홈리스 피플을 떠나게 한다? 그게 문제 해결책인가? 문제 해결책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 조세핀 카운티가 바로 이 그랜츠 패스라는 시가 속해 있는 카운티랍니다. 이 카운티는요. 주 정부에서 $2억 보조해 준다고 했대요. 뭔가 홈리스 피플이 600명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로스앤젤레스와 비교하면 너무 적네요. 그 사람들을 좀 잘할 수 있도록 그 서비스 안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혹하게 해서 그러니까 수정헌법 8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가혹하게 해서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의 그 첫 번째 심의 날의 결과에 대해서는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취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취재부는 대부분의 대법관은 벌금을 주거나 감옥에 가두는 것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 같았다. 심지어 이 오레곤주의 이 그랜츠 패스라는 시는요. 잠을 자도 이불을 덮고 잡는 거 이것도 다 금지시킨대요.
갈 곳이 없는 사람이 잠을 자는 것이 공공장소에서 그럼 숨도 쉬지 말아야지 되는가? 엘리나 케이건 진보 대법관이 이렇게 비유를 했다고 하거든요. 아니 집이 없어서 어디선가 잠을 잔다? 그러는데 그러면은 그건 안 된다고 하면 그런 사람들은 집이 없는 사람들은 집 밖에 나와서는 숨도 쉬지 말아야지 되나? 그게 뭐가 다르지? 엘리나 케이건의 얘기고요. 소니아 소도마요르는 그럼 어디서 잠을 자냐고. 그럼 그 사람들은 잠잘 데가 없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지 되는가?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브렉 캐버나우는 이제 보수 쪽이죠. 만약에 이제 감옥살이를 하고 감옥살이가 뭐 30일도 있고 그래요. 그렇게 돼서 30일을 지내고 나오면 그 다음에는 나아지나? 쉘터가 없으면 갈 곳이 없으면 똑같은 건 아닌가? 그렇게 이제 변호사에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변호사가 우리 그 그랜츠 패스에도 어떤 서비스가 있습니다. 치료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이미 코니 베럿이 그래요? 그런 치료법도 있고 뭐 솔루션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그 거리에서 떠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그럼 법이 제대로 집행이 되면 이 법이 집행되지 않아서 홈리스가 늘어난다고 하니까 법이 제대로 집행되면은 나머지 사람들은 치료하고 어디 집으로 보낼 그런 그 케어할 수가 있어요. 하니까 또 거기엔 또 노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노라고 얘기를 하면서 해결 방법을 제시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LA 타임스 사설은 사실은 해결책이 없다. 로스앤젤레스를 포함해서 그랜츠 패스이건 다른 도시이건 이 예를 들어서 법원이 만약에 연방 대법원이 그래 그랜츠 그랜츠 패스라는 이 도시는 그 법을 집행을 해. 홈리스 피프가 공원이나 그런 데서 자면 공원에서 자면은 뭐 공원을 뭐 30일 못 오게 하고 막 이런 것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그 법을 시행을 하면은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른 도시로 갈 것이다. 말하자면 이 블럭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블럭에서 저 블럭으로 가고 그것도 안 되면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이렇게 옮겨가는 거지 없어지는 게 아니지 않는가. 사람이 생명을 못 끊는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죠. 소니아 소도마요르 연방 대법관이 또 홈리스 피플을 대변을 하는 변호사는 제9 항소법원의 결정 때문에 조금 여지가 생겼다. 왜냐하면 항소법원은 이렇게 판결을 했다고 하네요. 대신에 잠을 자는데 언제 어디서 텐트를 치고 할 수 있는가 지역도 정하고 시간도 정하고 벌금을 주고 하는 것은 벌금이 계속 쌓이는데 $295 벌금으로 내려면 보통 사람도 못 냅니다. 쉽게 선뜻 없어서.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그럼 안 내면 계속 벌금이라는 건 쌓이잖아요. 2번 벌금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도저히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연방대법원 판사들이 홈리스 피플 문제를 정말 그 해결하는 그 심각한 어려움을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 집이 없어서 어쨌든 뭐 밖에서 잠을 자는 사람들을 범죄화하지는 말았으면 좋겠다라는데 해결책은 이렇게 중간 쪽으로 뭐 어디를 지정한다던가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해결책이 안 되는 게 그렇게 되면은 그 어느 시간에 어디에서는 홈리스 피플들이 텐트도 치고 잠을 잘 수 있어 하면 그 주변도 사실은 힘들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제일 먼저 여러 가지 예방이 제일 중요하고 치료도 중요하고 그러려면 돈을 써야지 되는데 캘리포니아주는 지금 한 4번째 말씀드립니다. 로널드 레이건 시대에 정신병원 다 없애고 민영화하고 돈 많이 들어서 정신병원에 가지도 못하게 하고 그 사람들 자유가 있는데 왜 가도 하면서부터 홈리스 피플 많이 늘어나게 된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는 것. 그래서 예방하고 뭔가 쉘터 마련하는 거하고 같이 가야지 되는데 그게 참 돈도 모자라고 홈리스 피플들의 생활 양식 같은 것도 다르고 문제는 문제인 거죠. 아무튼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사설은 이런 방향이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뭐 미국과 세계 이런 것을 논하느라고 북한 문제를 중간중간에 북한이 뭐 실험을 하고 한 것들을 간단하게 다루거나 스킵하거나 그랬던 적이 많이 있거든요. 어제는 핵 방화세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핵 관리 시스템을 시험했는데 이게 첫 번째 핵 반격 모의 훈련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 북한을 핵이 없으니까 핵 공격을 하지 않는데 핵 반격 모의 훈련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굉장히 신중하게 보고 있는데 포병 부대가
한국과 미국의 도발적인 그런 것에 대응을 해서 무슨 아주 큰 방사포도 동원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면 이 그 모의 가상 훈련이 핵 위기 경고가 쫙 그 발령이 된답니다. 그러면 완전히 반격 태세를 갖춘 군대가 쫙 그 모의 핵탄두 포병 발사 이게 쫙 있고요. 이런 걸 어제 했다는 얘기입니다. 북한 말도 아니네요. 한국말이네요. 핵 반격 가상 종합 전술훈련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185마일 정도를 비행하고 이제 그 동해에 딱 그 떨어졌고 이건 뭘 얘기를 하냐면 반격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런 무기가 한국을 어떤 특정한 지역을 타격할 수 있음 이런 것을 암시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는 전략적인 크루즈 미사일도 발사를 했고 아주 핵탄두 큰 것을 뭐 실을 수 있는 또 새로운 뭐 대공 미사일 발사 이런 것도 하면서 지금 북한은 계속 본인들의 스케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AP통신은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요. 군의 지도력이 위협받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은 선제 핵 공격을 할 수 있도록 왜 새로운 그 연두 교서 같은 데서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걸 이제 모의 훈련까지 한 단계가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다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집융자, 커머셜, SBA 융자, 하드머니까지 모든 융자를 잘하는 융자나라 공동펀이었습니다. 10시에 브라보 마이 라이프 방송됩니다. 네, 제가 헤드라인만 보고 그 내용을 짐작을 해보는 거거든요. 밖에 나가서 이제 읽어보려고 하는데 IQ가요. 사상 최초로 뭐 공통적으로 사람들 IQ가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말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 혼자 그냥 상상을 해봤죠. 상상입니다. 이건 기사가 아니라 기사 자체는 그 믿거나 말거나 하는 얘기를 많이 하는 영국의 데일리 메일을 제가 본 것인데요. 아마 사람들이 계속 새로운 기기 같은 것에 의존을 많이 쓰고 머리를 안 쓰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IQ가 좀 예전보다 20년 동안 최저라고 하는데 그런 것 아닌가? 상상인가요? 강희신이었습니다.